닭 똥구녕을 쳐다보면 알이라도 나오죠. 이재명의 입을 쳐다보면 거짓말밖에 더 나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시는 메시지를 보면요.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변론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요, 굉장히 자신감을 비췄습니다. 광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직무복귀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힘보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50%를 넘겼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권 연장이 43%가 넘은 이 상황, 전환길 신드롬까지 겹쳐서요, 이 대법원에서 뭉갤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2030 세대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건 내란죄를 씌우고 극우 프레임으로 모는 이 민주당의 노림수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이 반국가 세력의 내란 세력이 아니냐라고 눈을 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국민들의 저항권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광주행 기차 전부 매진되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호남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현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라면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을 모으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죠. 국민변호인단 출범은 어제였습니다. 6월 13일 날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꽤 많이 오셨습니다. 사실 이 엄동설안의 국민들을 이 거리로 내몬 이 민주당이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공식 출범한 서울 청계광장은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무교동 사거리까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그 광장을 넘어선 공간까지 꽉 찼다라는 말이죠. 이날 한국사 강사 꽃보다 전환길 강사가 무대에 오르니까 이 시민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고요. 이 꽃보다 전환길 강사는 50분 넘게 그러니까 강의가 아니라 연설을 했죠. 시민들은 이 한마디 한마디에 또 세포 하나하나가 바짝 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고, 더더욱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방어권도 제대로 못 갖춰져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강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적으로 약자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 우리 국민이 이 법치 테두리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좀 모셔와서 여기서 보호를 받고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국민변호인단이 지금 출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국민변호인단, 그리고 지금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2030들도 극우로 몰고 있죠. 우리는 극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라를 사랑하는 우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다라는 거죠. 이 청계천 광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새로운 3.1 운동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절대 반국가 세력에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든든함을 보여줬는데요. 이 국민변호인단을 이끈 이 석동현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척간두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게 최대 목표다. 소름 쫙 돋죠. 그러고 직무복귀를 확신했습니다. 이 2030 청년층의 지지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미래 세대의 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좌파들, 이 개딸, 이 개아재들, 뭐 민주당에 무조건적으로 딸랑거리는 이런 국민들을 보면서 배움이 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2030이 완벽한 우파로서 지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했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보면요. 탄핵 전국이 무색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상황,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있은 후로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부결되고 그 다음에 12월 14일 2차로 탄핵이 가결될 때 그 이후에 말도 안 되는 막 내란몰이가 막 시작되었죠. 이 야권에서 바로 내란몰이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하듯이 경찰 최고 지휘관들이 체포, 구속하는 광풍이 일었죠. 그리고 국민들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할 수 있게 자꾸 뭔가 폭력성을 더해가는 말들을 계속 펼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박선원이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짝을 부셔서라도 막 이런 단어들을 12월 11일 국회에서도 막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이 상황이 좀 이상해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 여러 차례, 그리고 오동훈의 공수처가 막 무도한 행포를 부리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모습, 공수처의 체포 때 틀어졌던 영상에 제가 정말 오열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과 함께 공개됐던 편지 내용,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비상계엄이 비상경고성 계엄이었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 생활 속으로 계몽이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2030이 이렇게 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론이 반전이 되기 시작했죠. 광주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주 가는 차편이 다 매진됐죠. 열기가 대단한데 호남은 이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광주 집회를 앞두고 강기정이죠. 광주시장이 집회 불허를 하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막 쓰레기장에 포인트를 찍으면서 여기서나 집회를 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민주당이요, 이 대선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지선을 앞두고 지금 전한길 강사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우파의 바람, 계몽의 바람이 두려운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이 이 뭔가 깨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들은 계속 5.18로 머물러야 되고, 그들은 주는 돈에 만족해야 되고, 그들은 항상 피폐한 게 누구 때문에? 우파 정부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때문에. 그 전에 전두환 정권, 그 전에 박정희 정권이 본인들을 억압한 거를 그 기억 안에 이제 머물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몽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린다라는 겁니다. 이 전한길 신드롬은 사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전한길 강사가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감정을 실어서 대리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이게 뭔가가 불만인데 전한길 강사가 너무 터뜨려주니까 여기에 빠져든다라는 거죠. 광주가 극우 집회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 맞지 않냐라고 보면요. 이 강기종 시장은 호남 민심 이코로 그냥 광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남도 있고 전북도 있고, 그게 전체가 호남 민심이고, 호남 민심이다라는 건 수도권에도 살고 있는 전라도 출신 지역의 사람들의 그 민심도 호남 민심이다라고 다 읽어야 되는데, 이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5.18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은 안 그렇죠. 지금 수도권에서 수많은 호남 출신의 인사들이 그리고 지금 또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다라는 뭐 호남 출신 교수님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민주당의 이런 오락가락, 좌클릭, 우클릭하는 그런 오락가락 행보에 쓴소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발목 잡으면서 29번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이 내란 세력이다. 지금 탄핵몰이, 거짓의 탄핵몰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그러니까 이 광주의 정서가 다른 거예요. 지금 광주행 기차가 전부 매진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수도권 지역, 타 지역에 살고 있지만 광주, 전라도 지역 출신 분들이 지금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당수가 그렇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 광주 여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광주에서 40%를 넘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지지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다가 이런 기류를 좀 막고자, 또는 인정하지 않는 그 박균택 의원이라고 있죠.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검찰 출신이고 이재명의 변호인단 금배지 달아주려고 하니 가장 안전한 지역인 전라도에 공천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박견택이라는 사람이 이 전환길 강사의 광주 집회, 이 5.18 광장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고 이 광주 쓰레기 매립장을 추천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빡 돌았죠. 광주 사람들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댓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페이스북 보면요, 좀 기가 찹니다. 약간 조롱하는 듯한 느낌도 받고요. 뭐라고 하냐면 태극기 모독 부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헌재에서 태극기 이렇게 들고 있으면 헌재 앞에 못 지나다니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도 이게 극우몰이로 이게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건, 지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거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 박견택 의원이 전환길 강사의 광주 집회 예고에 대해서 무신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비 역사 강사의 내란 옹호 집회를 허락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신성한 5.18 광장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래서 타당한 처분이다 라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이 5.18 광장 집회 불허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적합한 장소로 쓰레기장이 어떻냐 이러면서 좌표를 하나 띄웠는데요. 정말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는 통합입니다. 통합. 이 정치는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좌와 우를 통합하는 게 정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지역 갈라치기를 한다라는 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내란 옹호 집회가 아니죠. 내란 자체를 탄핵소추인단에서 뺐잖아요. 그럼 내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내란을 더 씌우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죠. 국헌문란과 폭동. 그 어느 것 하나 내란죄 성립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길 강사의 광주 집회를 자연스러운 국민의 민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 국민들 민심에 결코 좋은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역효과만 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기정 자체가 세월호 광우병 집회 있을 때 경찰들이 그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집회의 자유를 외쳤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강기정이가 집시법 개정안까지 냈던 분이죠. 그래서 야간 집회까지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택적 지랄 발광을 하는 거죠. 이게 지들이 막 나서서 우파 정권에서 광우병 이야기할 때는 괜찮고, 이 우파 집회가 와서 지금 개몽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쓰레기장 이야기를 하고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불어를 하고 이 지랄 병을 털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면서 개정안까지 냈던 사람이 지금은 뭐가 무서워서 집회를 불허한다라는 건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광주에서는 그 나름 뭐라고 하냐, 5.18 광장을 뭐 성지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광주에서조차 만일에 전환길 그 강사가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가 만일에 탄핵 찬성 집회를 압도하잖아요. 그러면 완벽히 이제 대가리 터지는 거죠.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이 광주에서조차도
홍을 못 받는다, 지지를 못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무너질 것만 남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컴플렉스가 그겁니다. 이재명이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받지 못해요. 이게 이재명의 강력한 컴플렉스인데, 지금 이 전한길 강사가 광주에 가서 집회를 열었다, 탄핵 찬성 집회보다 압도적으로 성공시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완벽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집회가 내일입니다. 6월 15일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는 호남 출신 분들도 우파세요. 이제 뭐 그러니까 보수보다는 우파 쪽이 가깝죠. 나라의 번영에 앞장서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정책이 국가 번영에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내 고향에서 일당 독재 체제가 깨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슴을 아파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이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완벽히 부서지고 다시 국민 통합의 시대로 가는 것.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떴던 그 무지개가 약속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엇을 약속하기 위해서 본인을 버리고 본인을 희생했죠. 비상계엄이라는 그 방법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머리가 쥐가 내리도록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계광장에서 국민변호인단이 출범을 했을 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변화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2030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있으니 힘이 나고, 부당한 구속이지만 견뎌나가며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지 계엄을 왜 했는지 2030들이 이해하고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희망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깨닫고 일어선다면 절대 반국가 세력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버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닭 똥구녕을 쳐다보면 알이라도 나오죠. 이재명의 입을 쳐다보면 거짓말밖에 더 나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시는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립다 윤석열.